오늘 행사 순서는 잠시 후 총장님께서 입장하시면 총장님 인사 말씀과 참석자 소개, 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오신 간부 공무원 소개, 구청 총무과장님부터 지난해 우리동 주민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 후 주민과의 대화를 가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동 행사 일정이 11시 30분까지입니다. 행사 진행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추가 건의사항은 동주민센터에 말씀해 주시면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점은 사전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건의사항을 말씀하실 때는 성함이나 주소, 직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갖고 계신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청장님께서 입장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바랍니다. 네, 이리 와. 안녕하십니까. 가정이동 팀장 심형철입니다. 오늘 강병석 서구청장님께서 정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우리 가정이동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가정이동 방문을 환영하는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은 운동 주민을 대표해서 이정현 새마을교련장 부대해 주셨습니다. 연세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갖고 있다가 못 구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회장님 중에 어느 분이 제일 연장되시죠? 잘 모르겠어요.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강범석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광희 동장님의 인사 말씀과 참석자 소개가 있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이동장 유광입니다. 먼저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을 제일 먼저 방문해 주신 강범석 구청장님께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동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경로당 회장님, 교장 선생님,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단체장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가정이동은 루어시티 사업지구로서 현재는 사업시의 지역인 동우, 유서울, 하나아파트 등 7,600여 명의 주민이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동 모든 주민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소통하여 정과 사랑이 넘치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 이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구청장님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호신탄회한 대화의 시간으로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 방안과 평소 불편한 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사말은 이것을 마치고 오늘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50만 소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강범석 서구청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서구의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규수 서구의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부 7개 경로당 회장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 2호에 동우이차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조용인 한성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옥봉 유서울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년 하나자치회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차 아파트 회장님. 김추자 하나 2차 아파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수은자 하나 3차 아파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그 문천원 서구 새마을 협의회 시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영표 공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호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연숙 통장자율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창영 새마을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현 새마을 군회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구성됐는데 원성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명기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미화 공수초등학교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일군 공수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영 성광아파트 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식 하나 2차 아파트 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재 하나 2차 아파트 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수 하나 3차 아파트 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은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께해 주신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기 대화이다 보니까 가족 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 방향이나 평소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불편한 사항 있으면 오늘 많이 후신 탄핵에게 많이 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구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범성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연두 방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초도 옛날에 순시랬죠. 사실 다 옛날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정말로 윗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다니시다 이런 뜻인데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그거는 아니고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제가 늘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1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어지간히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현장을 가서 한번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걸 구정에 반영하는 취지에서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도 이제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너무 늦으면 이제 2월 초에는 이제 서울도 끼고 이래가지고 잘못하면 2월 말 3월까지 가겠더라고요. 실제 다른 분은 이렇게 막 밀려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또 늦으면은 이게 연초에 주민들과 한번 대화하겠다는 취지도 좀 퇴색할 것 같아서 좀 땡겨 잡았습니다. 자, 최대한 땡긴 건데 하필 잡다 보니까 오늘이 하여간 2016년도 동주민과의 대화는 가정이론은 처음인데 하필 날이 너무 추웠어요. 오시는데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영감 회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파트 자체장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애쓰시는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가정이동 여러 단체장님들, 김창현 회장, 이재용 회장, 박예준 부장님, 그리고 우수초등학교 부장선생님과 김영훈장님까지 다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인사 얘기를 하면서 하면은 아무 선거 전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뭐가 됐다 안 됐다
자랑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서구 전체 얘기기도 하고 다른 데는 잘 되는데 우리 가정이동은 뭐냐 얘기가 나오실 것 같아서 서구에 대한 얘기를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세상 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 계신 회장님들을 비롯한 어르신들 아니시더라도 그 정도는 다 아시는 만한 연세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슨 허풍치듯이 언제까지 뭘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저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좀 대신에 시간이 가더라도 좀 잘 정리될 수 있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특히 이제 구청은 사실은 도시를 만들고 빌딩을 짓고 이런 거가 주된 업무가 아니고 사실은 주민들과 실생활에 관련된 업무를 잘 처리하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청소를 잘해야 되고 운영도 잘 쳐야 되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 잘 챙기는 복지사업 잘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를 학교 가는 게 학교에 있을 때 잘하도록 안전문제를 챙기는 곳이고 아이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가까운 데서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의료나 보건 문제 없도록 챙기는 곳이 구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좀 밋밋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다른 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주민들 실생활과 관계된 문제들을 좀 우선적으로 잘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피부로 와닿는 그리고 어디 딱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냐 없냐 가지고 이제 문제 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또 필요한 거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좀 줄이고요. 뭐라도 작은 거들 큰 거들 말씀을 주시면 설명을 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사실 어디 좀 먼 데를 가셔야 되는데 최기수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어르신들 지역 주민들 뵙고 가신다고 오셨습니다. 좀 간단히 덕담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시간이 짧아도 돈 일부러 오셨는데 10초씩.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구 며느리 김윤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가정동원 다른 동에 비해 정말 애로점이 많고 정말 힘든 지역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오늘 정말 귀한 시간에 좋은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초만 하나하니까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장기술입니다. 그동안 혹시 조금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요즘 직문 직답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저 국정선입니까? 하시는데 오늘 궁금한 거 있으면 구청장님한테 혹시 편하게 말씀드리고 명쾌한 대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예, 가정 이동에 대한 얘기는 어차피 질문이 나오면 그때 좀 잘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저는 앞에 왔습니다. 아까 우리 동장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조일현 총무국장님이십니다. 문화복지 쪽 맡고 있는 문화복지국장 이정배 국장님. 경제와 환경 업무를 맡고 있는 이재현 경제환경국장님. 봉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이십니다. 김건철 보건소장님이십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많은 직원들이 안 되니까 이 정도 하고요. 질문을 주시면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인사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구청 조태신 총무과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우리동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태신입니다. 제가 이제 보고 드리는 건 작년에 건의사항 했던 사항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보고 드리고, 총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자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 건의사항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건 중 8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추진 중 4건, 불가가 7건입니다. 먼저 김용웅님이 건의하신 수원시티 도시개발 앵커시설 지연 사유 및 진행 사항에 대한 건의는
수원시대 도시개발 사업이 현재 계획 중이며 2017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계획임을 알려드리고요. 김창영님께서 건의하신 한성아파트 주변 담장 철거 및 공유지 주차장 활용권은 LH에서 안전사고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이 계획 중이어서 활용이 어렵다고 저희가 회시를 좀 받았습니다. 이봉님이 건의하신 하나아파트 뒤편 사격장 공원 조성권은 북부 공원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나아파트 뒤편 입구 개방 요청권은 위치가 이 남은행이 운행 중인 곳으로 개방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등산로 계단으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만하게 재설치 시 야외 주차장 진입이 지장을 초래해야 돼서 어려우실 점을 알려드리겠으며, 또한 경로당 쌀 지원 요청권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경로당별로 6개월간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현수님께서 건의하신 군부대지역 주차장 조성권은 관계기관의 토지 무상 사용 협의 결과에 따라 임시주차장 사용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영님이 건의하신 봉수대로 진입로 확장 요구권은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 토지 이용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춘님이 건의하신 안성아파트 경로당 TV 등 지원과 경로당 곰팡이 냄새 제거 요청권은 경로당 단열 설비, 도배, 타일 시공 등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TV 지원은 완료하였습니다. 김용보님이 건의하신 뉴서울 아파트 내 산책로 조성 및 벌목 작업과 배수로 작업 지원권은 사회자로서 아파트 내 조성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며, 뉴서울 아파트 내 주민 편의시설 지원 요청권은 특정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가정이동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경우 탁구장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서울 아파트 내 경비실 설치권은 해당 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적률이 추가되어 추가 건물 설치는 불가합니다. 네 번째, 뉴서울 아파트 내 도서관 및 공부방 지원권은 아파트 내 도서관이 설치되면 기준 도서를 지원할 예정이며, 공부가 지원은 사무기관에서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조숙자님의 건의사항은 교통신호 등 신호체계 변경 요청권은 신호체계를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김용섭님이 건의하신 하나 2차 아파트 부근 공동 및 절개지 안전점검 요청권은 당해 아파트가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좀 불가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석범님이 건의하신 버스 정류장 설치 요청권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정윤이 건의하신 루원시티 입주 시점에 맞춰 동청사 유정 요건은 루원시티 개발사가 맞춰서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혜영님이 건의하신 안전한 교통철 확보권은 2015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공도 주차장 조성권은 LH공사에서 안전사고 및 루원시 도시개발 사업권 착수가 계획 중이어서 부지 활용이 어렵다는 내용을 회시받았습니다. 이효애님이 건의하신 동호아파트 압력밥솥 지원권은 가동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청장님이나 부장님들이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로 구청장님과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이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용옥입니다. 평소에 우리 서구 50만 주민을 위해 벌철비와 수고가 많으신 우리 강범석 청장님께서 항상 수고하시는데, 또 더군다나 연초에 저희 가정 이동까지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과의 국장님과 과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위원님, 최규순 위원님, 김현순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정 이동에 살면서 주민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또한 제 직업이 오토바이를 타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가정 이동을 수시로 밤낮 없이 돌아다 보면 제가
누구보다도 더 가정 이동의 어려운 상황과 좋은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태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그 보고의 말씀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랬었는데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 지금 우리 가정 이동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꼭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가정 이동 누원시티는 어차피 인천시와 LH가 합심해서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볼 때 루원시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안 되기 때문에 소소한 것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끼리 상호간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이 비질비질한 게 무엇이냐면 주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당에서 하남 아파트에 군부대가 주차장으로 된다라고 확정된 그 프랜카드가 걸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남 아파트 1, 2, 3차 대우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그게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낙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좀 군부대가 안 되더라도 제가 지금 하나를 이번에 우리 그 LH 공사의 도면을 보니까 아나지골 대우 사우나 아파트 새로 주차장 만들어진 그 부분에 아나지골하고 이 사이에 보니까 공원으로 앞으로 조성되어 있는 땅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임시 주차장으로 군부대가 되지 않을 바에는 거기를 임시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셔서 큰 도로가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밤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더 큰 도로에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위험도 또한 굉장히 크고 거기 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차와 지나가는 차하고 부닥쳐서 큰 사고도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주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곳곳에 지금 주차장이 한성이라든지 동호아파트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실 때 청취해 주시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꼭 이것은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말씀하시고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팀장 조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총장님의 신년사 중에 소통과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동의하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신다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참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올 2016년에도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저희는 2015년 10월 루원시티 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준위 공람을 하였습니다. 황량한 벌 빈든판을 바라보며 10여 년 이상 가슴앓이 하던 주민으로서 일고의 물고가 뜨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신라 같은 희망에 기뻤습니다. 허나 이 공람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구 봉오대로 267번 길과 253번 길이 없어진 조감도에 참담함과 실망감은 여러 감정의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여서 저희는 아파트 주민이 150세대입니다. 그 중에 90세대 이상의 이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견서를 접하셨으려고 사료됩니다. 그에 대하여 도시의 선형, 기능 및 개선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개발 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 시 주민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검토도 주민 불편 사항에 최소화하겠다는 인천광역시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담당자님, 이 도로는 우리의 생명길입니다. 반드시 이 길을 존치되어야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구청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다른 질문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봉수초등학교 교장 봉명표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 42년을 마치고 이제 다음 달 2월이면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1년을 봉수초등학교 교장으로 와서 이제 부임을 해서 보니까 너무나도 학교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열악한 부분이 너무 많고 아이들도 아주 유용하게 찻길로 등하교를 하는 등 너무나도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이들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다른 도심지역 아이들 그리고 신도시 지역 아이들과 차별이 심한 것 같아가지고 교육청, 지역교육청과 시교육청을 찾아다니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는데도 워낙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됐더랬습니다. 그러던 저의 봉수초등학교의 가장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소구청으로부터 지원을 해주셔서 그나마 소구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더 위험한 상황에서 계속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시청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지역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지원해주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이라든지 교육 지원 사업을 소구청에서 많이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사업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안 지원 사업 신청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에도 좀 적극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퇴직을 하면서도 마음이 한편 무거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지역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다가는 오래된 28년 된 본관 건물에 대한 그 현대화 사업을 지원 사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한 3개월간에 걸쳐서 대규모 수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밖에 필요한 지원 같은 것을 좀 공문을 통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다른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이동 새마을 협의장 김창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먼저 서구청장님이 제일 먼저 저희 가정이동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는 생각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저는 한성아파트 주차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그런데 안 되는 거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앞에 우리 아파트는 버스 주차장이 아니고 버스가 해차하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가 많습니다. 거기에 불법 주차를 해서 버스가 다니지를 못하고 차가 지나다니지 못해서 버스 운전수가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발을 동동 굴르고 있을 때 그걸 내다보고 있을 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 되면은 공유지 어디 성광 동에 있는 공유지를 활용을 해서라도 이 주차장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 아파트 입구 대우 사원 아파트죠. 사원 아파트 입구에 제가 직장이 거기에서 자주 다니는데요. 이면 주차를 해놓으니까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고가 어찌 잦고 거기다가 노란 선을 벗어 주차 딱지를 삘 수 있게끔만 해도 불법 주차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권익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한성 아파트의 주차 문제는 다시 한번 건의를 강력하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나아파트 일체 5톤 통장 고기양입니다. 부정원매 바쁘신 가운데 저희 가정이동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건의할 사항은 저희 아파트 뒤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이 있는데요. 하수 그게 통로가 적어갖고 그 물이 위로 넘쳐요. 그게 장마철이나 우기 때요. 지금 오늘 가보셨을 건데요. 오늘은 좀 장마철에 오셨으면 더 확실하게 보셨을 건데요. 14동 사이로 흘러요. 거기 계곡인 줄 알고 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이게 질문을 다 듣고 너무 지루하지 않으세요? 일단 5분 질문 먼저 답을 좀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끝까지 지금까지 5분께서 질문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5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뭐 추후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 담당 국장님들이 상세 설명이 가능한 거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 질문이 나오시진 않았지만 유원시티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거는 말미에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원시티 문제에 대한 거야 뭐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주셨고, 뭐 저희들로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연구스럽죠. 뭐 같은 얘기 자꾸 하기도 그렇고 한데, 이게 아까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도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뭐 뭘 잘했네 못했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요청을 드리고 확인을 하고 건의를 드리는 선에서 밖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은 좀 있습니다. 이제 또 본질적으로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 약간 변경이 있어서 아까 통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람 절차도 거쳤지만 그 이후 단계에서 지금 약간 좀 인천시하고 LH가 합의가 안 되면 본질적으로 보면 이제 예상되는 손실에 관한 거, 그다음에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넣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마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같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이제 핵심 상업지구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관련 법이나 이 주변 여건과 약간 충돌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또 상세히 말씀드리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현재 우리가 보면 위치상으로 보면은 가정 사거리에서 우리 하늘차 아파트 사이 쪽 그 지점이 이제 일종의 약간 중심 상업 구역이 되는데요. 중심 상업 구역은 굉장히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거기는 정말 무슨 몰식의 다중 집합 시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관련 법하고 약간 이게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들여오기가 좀 어렵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LH는 쪽으로 조금 머뭇거리는 거고, 인천시는 좀 재촉은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그러면은 LH에서는 손실이 나는 경우에 인천시가 보전해 주겠느냐? 근데 그건 또 인천시가 선뜻 약속할 수 없는 그런 좀 애매한 게 있는데, 아니 전혀 없다기보다는 그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부장님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좀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영호 위원장 말씀하신 주차 문제는 이게 너무 여러 가지여가지고 각각이 다 다른데, 전제를 좀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현재 여기가 늦어지긴 하지만 언제까지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가 시작이 돼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 완결된다기보다는 사업이 이제 막 시작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를 지금 시도를 해도 잘못하면 1, 2년 안에 다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당시에 우리가 유서울 아파트 앞에 주차장 얘기할 때도 LH는 그거를 굉장히 좀 걱정을 했던 거고,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거를 철거하고 바로 못 진행되겠느냐라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똑같이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LH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요소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한성도 그렇고 동호도 그렇고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빈 땅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차피 저 땅에 주차장을 계속 갈 땅은 아니고 뭔가 개발할 땅인데 어차피 지금 요 몇 년은 쓰더라도 그 뒤는 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아파트들의 주차 문제는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금은 없는 거죠. 당장 넘어가는 거는 가능한데 근본적인 해결책과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한성 아파트나 동 아파트 쪽에 대해서는 LH가 조금 부정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곧 시작할 건데 이제 언제 또 주차장을 만들고 그걸 쓰다가 그거 익숙해져 있고 그거를 거기서 주차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다시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용납이 되겠냐라는 게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서 지금 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김창현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버스 폐차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버스 폐차 문제는 저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대책을 세워보고요. 주차장 문제는 좀 협의는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만 그 LH 입장이 그렇다는 거는 좀 주민께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아파트 앞에 그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그 입장이 좀 민망하죠. 사실은 뭐 어떻게든 이제 하겠다고 해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설명이 복잡한 게 원래는 그게 군부대 국방부 땅이죠. 아직 LH로부터 땅값을 다 받지 않아서 소유는 아직도 국방부 소유고 LH도 사실은 자기들이 땅값을 다 지불하고 갖고 와서 자기들이 쓰거나 아니면 좀 쓰게 해달라는 건데 이게 LH가 사업 시행자기는 해도 자기들이 뭐 자치단체도 아니고 자기들 사업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LH가 주차장 용도로 좀 임시 주차장 용도로 쓸 터이니 무상 사용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건 사실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가을에 주체를 다시 바꿔서 시에서 다시 국방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LH하고 토지 거래는 하고 별개로 여기 서구 가정 이동 주민들이 임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좀 무상 사용 승인을 해달라. 그래서 진행 중인데 국방부는 아직까지 조금 좀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시를 통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건 기왕에 약속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협상을 해보거나 상의를 해보면 국방부가 가장 보수적이에요. 결정을 잘 안 해줘요.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 계속 좀 시하고 상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루원시티 이 지역이 가정 이동 지역이 현재 변경된 그 안으로 하면은 요 지역이 주로 이제 주거 지역이 될 거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이건 지금 주로 아파트를 짓는 것 같아요. 저 바깥쪽은 이제 상업지로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 통해 가지고 이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 저희가 좀 근본적으로 좀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의 통장님 질문하신 그 도로가 여기에서 이 도로 말씀하신 건 봉수초등학교 앞뒤로 지나가는 도로. 예, 그 도로와 윗도로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근처가 되게 아파트 주거 지역으로 개발될 거기 때문에 단지가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도로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없어지지 않고 존치되는 걸로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 자세한 내용 본국장님 그 도로 존치 문제를 좀 이거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통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게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아마 도시계획상에 반영은 되지 않겠나.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심의는 끝나셨습니까? 심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도시계획 그림이라는 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 지역을 어떻게 앉힐 건가에 대한 세부적인 그림까지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근처는 일단 그 주거 지역이다라고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 필지를 어떻게 나누고 도로를 어떻게 나누는 건데 그런 도로 계획하고 맞물려서 이 앞에 이걸 아파트 임시주차장 앞에 도로 진출입로 그거에 대한 말씀을 계속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반영은 되는데 아마 같이 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도로를 지금 와서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못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아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영태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꼭 봉수초등학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봉수초등학교를 포함한 이 구도심 지역의 학교들의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도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초중학교 같은 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시험 봐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치되는 건데 배치되는 그거에 따라서 환경도 너무 좀 차이가 나서 좀 제 입장에서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하는 겁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아까 선생님들 말씀 주신 이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할 때 구도심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신도시 지역 학교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배려하는 거는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으로. 근데 그거는 충분치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신도시 지역의 학교보다는 구도시 지역의 학교에 좀 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 그럼 뭐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허용하는 범위 같은 거 협조할 건 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잘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김창 회장님 말씀하신 아까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김상아파트 주차장은 거기가 현재는 비어 있더라도 그런 어떻게 보면 LH 입장에서는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당장 좀 어렵다는 입장인데 저희가 좀 상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버스 회차 지정과 관련된 건 저희가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색 실설 문제도 저희가 들어가서 그걸 한번 지금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죠, 홍 목사님? 저희 좀 들어가서 저희가 들어가서 상황 다시 정리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묶여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 아파트 그 군부대 땅, 그 임시 주차장 문제 다 묶여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담장도 좀 오래되고 저희가 좀 철거를 하고 좀 작년에 누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한 경량 울타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저희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해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설명이 빠졌는데 국방부에서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토지 대금을 다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건질 수 없다는 건데 사실은 국방부만밖에 안 된다고 하면 자치단체가 자꾸 얘기해도 잘 안 듣습니다. 가까이 있는 데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그래서 계속 그거는 좀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기양 총장님 말씀하신 그 배수로 문제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옆에 있는 옹벽하고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사유지에 해당하는 시설이고 아파트 건축허가 당시 조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재산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개선 활동하는 건 조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건 뭐 할 수가 없죠. 개개인의 집들을 다 볼 수 똑같은 거예요. 단독주택 무슨 뭐 계단이나 담장 붙이는 게 어려운 것처럼 공공주택이라도 아파트의 공동시설이라도 똑같은 개념인 거고 대신에 예외적으로 재난 위험성이 있는 뭐 등급으로 하면 안전등급으로 하면 A, B, C, D, E 등급이 되면 이건 당장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심의를 거쳐서 전체 사업비의 75%까지, 그러니까 4분의 3까지를 우리가 이제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이게 2등급 되는 데는 사실은 이제 서구 받는 게 많지는 않고 몇 군데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대신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안전진단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안전총괄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천대학교에 관련된 교수님들을 통해서 몇 군데는 확인하는 것도 있고 여기도 하나 아파트 공격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은 뭐 이렇게 아주 시급한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하시고 저희가 계속 공격 문제는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이쪽 1차 뒤, 2차 뒤 다 마찬가지로 저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미 작년에도 2차례인가 확인했고요.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수로 문제 말씀하신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유재산에 관련된 거기는 한데 저희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저희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한번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좀 보니까 배수로가 이 높낮이가 오히려 밑으로 내려올수록 오히려 높아져가지고 물이 안 빠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옆으로 흘러가거나 역류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를 좀 뭐라 그래요? 일본 말이긴 한데 그 구배를 좀 구배는 일본 말 아니지? 이 높낮이를 좀 낮춰서 물이 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 배수로 공사하는 거를 제가 땅 풀리면 땅이 좀 날이 풀려서 땅이 좀 녹으면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 장비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가능한지를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상의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건데 그걸 해놓고서 그걸 올 여름 한번 지나고 나서 그 정도로 가능할 것 같으면 그 상태로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요. 뭐 그걸로도 안 되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가 다른 대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추가로 요 관련 또 질문 다 답변드리고요. 요거 관련해서 우리 뭐 국장님들이 따로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따가 우리 누원시티 얘기할 때 필요한 것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질문 한 번만 더 받고 추가 그 이상 있으시면 주민센터에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시면 짧게 하시면 네, 중수처 운영위원장 조미아입니다.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도로가 없어지고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 등하교랑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측에도 상의를 해서 그런 아이들 등하교 길 정확하게 확보를 하는 부분도 상의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올해 금년에 이제 올리고 사업을 진행하시겠지만 저희가 정문 입구 쪽에 불이 날 경우 소방차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좁고 안전에 상당히 취약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가 앞쪽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면 소방차 한 대도 제대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도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뭐 정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안전사고 하시잖아요. 학교에서 충분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정작 도와줄 수 있는 외부에서 손길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방차 문제라든지 아이들 안전시설 문제를 공사를 하시기 전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 하실 수 있으시면 하나아파트 2차 윤신호입니다. 이거 몇 번째 저희들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새마을 보수가 시작한 지가 벌써 3, 4, 5년 전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얘기했는데 마을 보수는 어떻게 한성에서부터 시장으로 줄이 빠지는데 하나아파트에서는 무슨 여건을 인해서 양면을 보수 섰기 때문에 버스가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희전이 안 된다 해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50% 자꾸 50%가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하나아파트에서 1차, 2차, 3차 올라면 허리가 헤어져요. 옛날 80보게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꾸 희전이 안 된다고 그게 마을버스를 못 들어오는데 하면 될 일을 왜 못하는지 그게 대해서 한번 좀 시원한 답변 좀 해주세요. 폐차 입구까지는 그 과거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폐차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내리고. 추가 질문 없으시면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시설계획을 하는 과정을 좀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 현재 비어있는 자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현재 있는 기존 아파트들과의 연계를 당연히 고려해서
도로계획도 세워질 거고, 그 도로계획이 기존의 도로보다는 조금 넓어지고 그 차도 인도가 좀 구별되는 제대로 된 도로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아이들 통학로 문제는 확보가 될 거고, 현재 우리가 시공해 놓은 현재 그 도로에서의 아이들 통학로 문제 같은 기왕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방차 문제는 그것도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소방차 문제는 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학교들이 여기 봉초등학교처럼 앞에 정문 앞에 도로가 좁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거 말고, 지금 한번 엄격하게 조사해 보면은 전국에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까지 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많은 초등학교들이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안 됩니다. 왜 뭐 교문 구조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그거는 뭐 누구 잘못이 할 것도 없이 사실은 아마 그거는 우리 자치단체 차원이 아니고 아마 국가 차원에서 아마 나중에 손을 봐야 될 건데, 도로 폭이 좁아서 안 되는 것부터 위에 교문에 구조물 만들고 교문 폭도 문제가 되는 데도 있고요. 요즘은 워낙에 그 교문에 차 출입을 쉽게 하게 하느라고 좁균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사실은 소방차 그 옆에 그 폭이 넓은 차들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데도 있고, 또 그 학교 앞 봉초등학교처럼 들어오면 바로 이제 운동장에 있으면 좋은데 입구 앞에부터 건물을 지어놓으면 건물을 지나서 운동장 지나서 학교 후면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좀 소방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들이 좀 취약한 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걱정할 건 아니고, 봉초등학교 문제는 그 등하교길 문제나 정부학교 진입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신치설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그 마을 버스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이게 마을 버스 사업이 공영 사업이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가 수익 문제를 가지고 버틸 때 이 시나 구에서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가 인구가 50만은 넘었는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 서구가 부평구에 한 4배 가까이 됩니다. 4배 가까이 되는 데니까 부평 같으면은 뭐 꼭 그렇다면 부평 같으면 우리 4분의 1쯤 되는 면적에 50만이 넘게 사니까 인구가 정말 조밀하죠. 그러니까 버스가 다녀도 승객이 있어요. 근데 이 서구 같으면 이게 쫙 흩어져 있으니까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승객이 없다 보니까 이 버스 회사들이 서구의 어떤 그 버스 노선을 만들거나 연장하는 거에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 전에는 이제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연장을 하고 뭐 신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그 연간 나가는 그 버스 회사에 대한 보조금이 제가 알기로 한 700억 원 이상이 넘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재정 부담, 액수는 정치는 아닌데 그 재정 부담 때문에 더 하기도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사실은 서구의 여러 군데 그 버스 노선과 관련된 이제 주민들과 이게 이견이 좀 있어요. 사실 여기도 있고 남동도 있고 또 신현동 쪽에도 있고 검단 오리동 쪽에도 있고 뭐 대곡동 쪽에도 있고 시천동 쪽에도 있고. 근데 보면은 그 버스 회사 얘기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버스라는 거는 정비역의 운수 회사는 승객이 있든 없든 똑같은 간격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버스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날은 기사만 타고 다니는 수도 있고 타봐야 두세 명 타는 노선인데 그러니까 없애겠다 아니면 더 안 들어가고 줄이겠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시에서 그거를 거기서 나오는 손실을 다 재정적으로 보전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해서 그 단지 안에서 회차가 되는 경우는 그 좀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꺼려하시는 게, 버스는 가급적 후진을 해서 차를 회차하거나 주차를 잘 안 합니다. 이제 보이질 않기 때문에 정면을 보는 상태에서 차가 완전히 도는 각도, 그 면적이 나와야지 회차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들한테도 저희도 얘기를 해보면은 버스도 이제 노조에서 그런 문제에서 제기할 때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때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거냐 뭐 이렇게까지 교권을 다는 경우 회사도 또 보면 책임 못 지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끊겨서 결국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위원장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2호선 개통과 맞춰서
인천시에서 전체적인 그 버스 노선에 대한 그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가능한지를 저희가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고 질문이 좀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 그래도 좀 간단히 한번 좀 현재까지 루원시티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앉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루원시티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이렇게 현재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진행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시청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작년 3월 달에 인천시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H와 사업 정상화를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루원시티 사업 세부 실천 계획이라든가 주요 용역을 제기했는데 7월 달에 루원시티 전략 추진단 TF를 이제 구성해가지고 2015년 8월 달에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LH와 인천시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의견 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는 이제 경관 심의까지 마쳤고,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는 우리 부분이라든가 주민 의견서를 이제 시에다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손실 부담 문제가 이제 가장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LH에서는 손실 부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자꾸 요구하는데, 시에서는 현재 사업도 착수도 안 되는데 무슨 그걸 하느냐. 우선 착수를 하고 그거는 점차 협의를 해가자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2월 달에는 이제 개발계획 변경을 이제 고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올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이제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 단지 조성공사가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총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톡시한 답변이 됐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오늘 한 번 오고 다시 가정이동을 안 오는 건 아니고,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오거나 제가 못 오게 되면 저희 청으로 방문해 주시는 것들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늘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소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2006년도에 처음 사업 계획안이 나와가지고 2009년부터 시작돼서 2010년 철거가 다 끝난 상태로 너무 긴 시간을 비워놓은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의 잘못이고 책임을 떠나기 전에 이제 하나의 오래된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바뀌는 과정에 어떤 우리가 좀 치러야 되는 수업료 같은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오래된 지역을 다 철거하고 새로 도시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여러가 잘 안 되고, 가장 상징적으로 이제 이 루원시티 지역이 가정오거리 지역이 이제 피해를 본 겁니다. 이제 다른 대안으로서 철거하지 않고 기존 주민들이 사는 전제로 도시를 조금 환경을 개선하는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을 지금 서구의 다른 지역에서 한 군데는 1차가 끝났고 네 군데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다 놓고 이제 오래된 도시를 다시 이제 좋게 재생하는 거를 어차피 우리가 수업면 내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남아있는 우리 나머지 가정동 지역, 성남동 지역, 가자동 지역, 그건 물론이고 남구나 동구나 이런 인천의 다른 지역의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마음 아프고 기분 나쁘겠지만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이를 잘 마무리 짓는 게 이 지역만이 아니고 인천 전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로 하나의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들은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그전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보고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덤벼드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수업료는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 이 지난 시간 동안 치렀던 수업료가 아깝지 않게 되려면 뭔가 우리가 제대로 된 교훈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늦었지만 마무리는 좀 제대로 돼서 우리가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뭐 요만큼이라도 보상이 됐다라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리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듭해서 또 저는 안 했으니까 아니다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이든 도의적이든 정치적이든 책임을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마음이나 뜻들이 좀 반영이 돼서 가정이든 지역이 좀 잘 좀 정리돼서 너무 늦지 않게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말씀 주신 걸 포함해가지고 이제 가정이동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이나 우리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각별하게 더 챙기고 살피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추운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